안녕하세요.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 알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알콜을 만드는 회사인데, 이 알콜은 주정이라고 해가지고 소주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물론 이 일반적인 소주,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주의 원재료인 주정뿐만 아니라 공업용 주정도 만들고 있고요. 이를 통해서 각종 정밀화학 쪽에 들어가는 부산물이랄까요? 이런 시약이나 화장품 원재료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알코올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죠. 그러다 보니 이 소주나 다른 완제품들의 핵심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꾸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 봤을 때 매출 비중은 우리가 먹는 소주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주정이 약 40% 정도 되고, 나머지 26%가 정밀화학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7.5%가 고음용 주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. 이게 고음용 주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손소독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올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반기 실적이 매출 내용이 좀 줄긴 했죠. 왜냐면 이게 손소독제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. 매출이 좀 줄었고, 특히나 소주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주 소비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원재료를 납품하는 이 회사의 매출액이 반기 기준으로 좀 줄어든 것이죠.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러니까 매출 외형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도 작년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최대주 지분은 33.49%를 KCNA라는 회사가 갖고 있고,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 지시 집안 사람들이 또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총 38.82%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그런 경영권을 갖고 있죠. 여기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회사가 이제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인데요. 이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은 7.33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최대주 지분과 지분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적대적 M&A나 이런 거 회사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, 그래서 역시나 이게 이제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하고 고배당이나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좀 비싸게 사다든가 그런 옛날에 총액꾼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. 자,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알콜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건 자회사인 퓨릿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퓨릿의 지분을 한국 알콜이 갖고 있었는데, 그 중에 구주를 매출하면서 이 구주 매출한 것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돌려주겠다고 한 게 시장에 화제가 됐습니다. 왜냐면 고배당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현금 배당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. 지난번 이 퓨릿을 상장을 시키면서 이 퓨릿의 구주 매출한 대금의 약 20%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을 이제 주주들에게 이 자금을 차등 배당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일반 소액주주 같은 경우 꽤 상당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 이사회 의사록과 열람 등사들을 요구하는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소액주주 운동의 가장 시작입니다. 이렇게 하고 이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이런 행동을 나서기 전에 이 회사에게 주주 제안서나 이런 것들 보냅니다. 보내가지고 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 행사 차원에서 이사회 의사록 등사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죠, 법원에다가. 이렇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갈등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일반 투자가들은 이게 경영권 분쟁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면서 이게 무슨 적대적 M&A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푸는데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이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 갖고 있는 지분이 7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38%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38%씩이나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시장에서 12%를 사가지고 50%를 넘겨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경영권 탈취 못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톤의 이러한 이 실력 행사는 나름대로 뭐 요구했던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경영권 분쟁,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려고 한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7%의 지분을 시장 내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. 실제로 한국 알콜의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5,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하지만 현 주가는 그 15,000원보다 훨씬 못한 가격대에서 지금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.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알콜 이 자체 사업 자체가 엔드 유저인 뭐 소주를 만드는 그 하이트 소주죠. 하이트 소주 쪽이나 그러니까 참이슬을 만드는 쪽이나 아니면 롯데 주류 이런 쪽에 그 수요량이나 이런 것에 그 의존되어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전체 매출액의 40%가 이런 몇 개 안 되는 독과점 회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상 이 주가가 할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 독과점 시장의 폐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게 엔드 유저,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객을 직접 만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원재료로서 엔드 유저를 갖고 있는, 즉 마지막 최종 판매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주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한국 알콜이 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면 때문에도 적정 주가보다는 그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죠. 이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엔드 유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시장 내에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었고 최근에 이제 퓨리시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그 혜택으로 구주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 들어온 돈을 그 소액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주가 관리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안 먹히고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이제 트러스톤 같이 이제 7% 정도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법원에서 그 등기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데 돈 몇 푼 안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해서 시장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 때 거기다가 그 지분을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왜냐면 아직까지는 경영권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일종의 이제 주주 제한 정도로 이러한 그 행동을 보인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러스톤은 그 발을 뺄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 적대적 M&A처럼 지분 경쟁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. 이런 부분들 앞뒤를 다 살펴보면서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래량도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면 물리기 쉬운 종목이죠.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